화장 후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섬뜩한 질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 에드거 케이시는 삶과 사후 세계를 성찰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경고를 했습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사후에 우리가 몸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영혼의 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두려움이나 미신이 아니라 우리가 지니고 방출하는 에너지에 대한 심오한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케이시는 사후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여정을 이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육신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입는 임시 옷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옷, 이 화장처럼 그렇게 빨리 파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육체에서 쉽게 분리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방해받을 수 있는 자연적인 과정이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케이시의 비전은 놀랍도록 흥미로워집니다. 그는 화장이 육체적 분리를 가속화할 수는 있지만 영혼이 특정한 자연적인 전환의식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 강을 건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강물은 물질 세계로부터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육신은 영혼이 떠다니며 점차 분리되도록 돕는 닷 역할을 합니다. 육신을 너무 빨리 태우는 것은 다리 없이 강을 건너려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갑작스러운 도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상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때때로 의식이나 작별 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케이시가 묘사한 것과 비슷합니다. 시신과 그 마지막 보살핌은 이러한 의식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화장은 떠나는 사람과 남겨지는 사람 모두에게 갑작스러운 단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케이시는 단순히 시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연결하는 에너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순환을 끊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케이시의 경고는 오히려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삶에서 건강을 돌보는 것처럼 나중에 몸이 어떻게 다루어질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선택은 에너지적 흔적을 남기고 이 흔적은 영혼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몸이 성찰 없이 타버린다면 이 에너지의 일부가 제대로 방출되지 않아 케이시가 전환 과정이라고 부른 과정에 혼란이나 지연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는 전환을 더 어렵거나 느리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적, 영적 결과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케이시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간단하지만 강력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영혼을 에너지로 가득 찬 풍선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육신이 죽으면 풍선은 땅에서 부드럽게 분리되어 하늘로 올라가 새로운 차원에 적응해야 합니다. 육신이 빠르게 타버리면 마치 준비 없이 풍선의 실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는 갑작스럽게 분산되고 풍선은 균형을 찾으려 잠시 표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정의 끝은 아니지만 격동의 시작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 개념에 대한 작은 단서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의식 없이 묘지를 방문하거나 작별 인사가 너무 서둘렀을 때 혼란이나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케이시는 이러한 경험들이 살아있는 사람과 떠난 영혼 모두에게 해결되지 않은 에너지의 영향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육신에 대한 존중은 영혼을 돌보는 것의 연장이며 화장은 실용적이기는 하지만 의식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이시는 또한 자연적인 분해 과정, 즉 화장의 경우 시신을 준비하고 화장 전 성찰하는 시간이 영혼이 기억, 감정, 그리고 애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없다면 영혼은 이탈된 것처럼 느껴져 미완성된 경험의 파편들을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이전 장을 마무리하지 않고 새로운 장을 시작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전환은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경고는 현대사회의 죽음에 대한 접근 방식에 도전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화장은 실용적이고 빠르며 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영적인 의식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죽음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적 변화라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이 변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를 무시하면 영혼이 차원 사이에 더 오랫동안 갇혀 지내거나 새로운 영적 현실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죽음이나 그에 따른 의식에 대해 생각할 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육신을 돌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버리는 것입니까? 케이시는 모든 선택에는 무게가 있고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빠른 화장은 편리할 수 있지만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영혼의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역학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경고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단지 고대 철학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케이시의 경고는 기술, 서두름, 그리고 실용주의가 성찰과 의식을 대체하는 현대 사회에 큰 울림을 줍니다. 케이시의 경고는 속도를 늦추고 죽음을 존중하며 각각의 행동이 끝나는 삶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영적 여정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라는 권유입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화장에 대한 경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 개념을 우리 일상생활에 더 가까이 적용해 봅시다. 자신의 에너지가 어떻게 축적되고 매일 방출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행동은 당신의 에너지장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죽음은 이 에너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방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은 물질 세계와 영적인 차원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육신을 영원히 일시적으로 머무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사하기로 결정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문을 닫고 불을 끄고 그곳에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죠. 집을 그냥 버리거나 더 심한 경우 부주의하게 파괴하면 중요한 물건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공간은 어수선해져 정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케이시는 화장을 이 집의 갑작스러운 파괴에 비유합니다. 영혼은 감정, 기억, 그리고 육신에 대한 애착을 풀어내기 위해 스스로를 분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화장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를 더욱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이나 복잡한 요리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단계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통합되도록 단계별 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후의 영혼은 점진적인 전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모든 의식, 모든 이별의 순간은 에너지가 스스로를 조직하고 조화롭게 길을 따라가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케이시는 화장의 영향이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에너지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신과 죽음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살아있는 사람과 세상을 떠난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를 방출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전통적인 작별 인사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나눌 때 이 에너지는 영혼이 육신에서 평화롭게 분리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없다면 영혼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에너지의 잔재를 안고 유예된 상태로 남아 혼란이나 정체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또 다른 일상적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슬픔입니다. 죽음이 예상치 못했거나 명확한 의식 없이 찾아왔을 때 산자들의 불완전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케이시는 이것이 감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에너지적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혼은 물질 세계에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이는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녀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반면에 잘 치러진 장례식과 작별 인사는 산자와 고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분리와 수용을 촉진하는 조화로운 에너지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더 나아가 케이시는 영혼이 육체의 기억과 감정을 해방할 수 있을 때까지 간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요한 메모로 가득 찬 일기를 상상해 보세요. 일기를 읽지 않고 태우면 많은 지식과 경험이 사라지거나 흩어집니다. 급속 화장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삶의 에너지적 경험 중 일부가 완전히 해방되지 않아 영혼의 자녀 감정이나 기억만 남게 되고 이는 진화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처벌이 아니라 과정이 갑작스럽게 중단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병원이나 산업화된 화장터와 같은 현대적인 환경에서도 K씨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영혼이 완전한 전환을 이루는 데 필요한 보살핌과 관심은 서두름과 효율성에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모든 세부 사항, 즉 그 순간, 준비,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죽음을 끝이 아닌 관심과 존중을 받을 만한 통과 의례로 여기라는 권유입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후에 우리가 육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영혼의 에너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 의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을 에너지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K씨는 육신의 속도를 늦추고 성찰하고 존중하는 것이 영혼과 그 여정을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에드거 K씨의 화장과 영혼에 대한 경고를 더 잘 이해하려면 그가 누구였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77년 켄터키주 홉킨스빌에서 태어난 K씨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예민함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투시력을 지녔는데 깊은 트랜스 상태에 빠져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의 건강, 전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잠자는 예언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K씨가 살았던 19세기와 20세기 초는 큰 변혁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과학은 종교적 교리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현대의학은 첫발을 내디뎠으며 심령술과 신비주의 운동이 미국 사회에서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K씨는 과학, 영성, 그리고 건강을 독특한 방식으로 통합하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독서는 죽음과 화장을 포함한 신체적, 정신적 웰빙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다루었습니다. K씨는 독서를 통해 사후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수백 가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화장이 어떤 상황에서는 용인될 수 있지만 의식, 준비, 그리고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위생이나 실용성을 이유로 이미 화장을 실천하고 있었지만 K씨는 성급함과 의식의 부재가 영혼의 전환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모든 인간의 행동은 영적인 차원에서 공명하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미묘하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이야기가 그의 비전을 잘 보여줍니다. 한 환자가 아버지의 화장을 걱정하며 K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최면 상태에 빠져 시신이 너무 빨리 화장되어 영혼이 혼란스러워져 자유로워지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가족이 특정 작별 의식을 마치지 않아 영혼에 에너지 잔여물만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충격적이기는 했지만 긍정적인 생각, 기도, 존경의 의식과 같은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영혼이 다시 적응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해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K씨가 실제적인 관찰, 영성, 그리고 인간적인 돌봄을 어떻게 통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욱이 그의 독서는 죽음과 화장에 대한 배려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의 문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영혼이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남겨진 삶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필요한지 설명했습니다. 마치 모든 삶이 한 권의 책인 것처럼 조기 화장은 마지막 장을 읽기도 전에 책을 덮는 것과 같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하며 죽음을 맞이할 때의 자각은 영혼의 진화를 가속화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K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환자들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방식으로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죽음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몸은 일시적이지만 우리가 지닌 에너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화장에 대한 그의 관점은 여전히 두려우면서도 매우 교훈적입니다. 화장은 우리가 흔히 사소하다고 생각하지만 고인의 영적 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에드거 K씨가 누구였고 화장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해했으니 이제 이 사실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볼 때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비인격적이고 현실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현대의 화장장, 신속한 서비스, 그리고 산업공정은 작별 인사를 거의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K씨에게 이러한 서두름은 영혼의 전환에 미묘하지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가져오는 에너지적 결과를 진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뉴스와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거나 거르지 않고 소비하는데 이는 우리의 감정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초연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육체를 단순히 물질로만 대할 때 우리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K씨는 모든 행동에는 에너지가 담겨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중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넘어 공명하는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적인 예로는 의식 없이 빠른 화장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가족이 실용적인 방식을 택하지만 결국 작별 의식도 성찰도 그리고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합니다. K씨에게 이러한 갑작스러운 과정은 영혼을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를 떠돌게 하며 아직 풀리지 않은 기억과 감정의 파편들을 품게 합니다. 이는 처벌이 아니라 전환 과정이 갑작스럽게 중단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가 묘사했듯이 영혼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상실을 받아들이는데 의식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더욱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죽음 전 에너지적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K씨는 모든 행동, 모든 생각, 심지어 삶의 마지막 순간의 감정 상태까지도 영혼의 초연함에 영향을 미친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치 모든 삶이 에너지 방정식과 같고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조화로울지 혼란스러울지가 결정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실천적 영성입니다. K씨는 전통을 단순히 전통으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의식, 기도, 그리고 성찰이 영혼이 체계적으로 해방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또는 영적 수행에서 벗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그의 경고는 더욱 힘을 얻습니다. 화장 중 보살핌과 시신에 대한 존중은 어떤 교리도 요구하지 않고 열정적이고 사랑에 찬 자각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모든 행위는 변화의 조화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의식이나 성찰 없이 화장을 하면 가족과 친구들은 더 깊은 슬픔과 불완전함, 마치 무언가가 중단된 듯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K씨는 영혼의 에너지와 살아있는 사람의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잘 관리된 전환 과정은 양쪽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실용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삶을 에너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존중할 기회를 앗아갑니다. 따라서 K씨를 현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죽음이 단순한 육체적 사건이 아니라 에너지적이고 감정적이며 영적인 과정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화장에 대한 그의 경고는 우리에게 속도를 늦추고 성찰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도록 권유합니다. 모든 선택은 중요하며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영혼의 여정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식, 작별 인사, 그리고 존중의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K씨는 영혼이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며 우리가 이 여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에드거 K씨의 화장과 그것이 영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고를 이제 알게 되었으니 이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죽음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K씨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전환이며 모든 몸짓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섬세한 순간임을 일깨워줍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환경의 에너지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는 질문은 당신은 영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영혼은 에너지 풍선,
육체는 다리이자 임시 거처, 의식과 작별의 중요성, 모든 세부 사항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케이시는 두려움을 주기보다는 의식을 일깨우고 싶었습니다. 그는 현대에도 영혼을 존중하는 간단한 실천, 즉 성찰적인 작별 인사,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관련된 에너지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장조차도 신중하고 의식적으로 행해지면 방해가 되지 않고 조화로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나 미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일상생활에 미치는 에너지적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식이나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 큰 고통, 혼란, 그리고 단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케이시는 이러한 감정이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서 끊어지는 에너지를 반영한다고 가르칩니다. 의식적이고 존중받는 죽음은 떠나는 사람과 남겨지는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상상해 보세요. 케이시는 사후 경험, 즉 영혼이 어떻게 계속해서 배우고 적응하고 심지어 환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결말을 남겼습니다. 육체를 대하는 방식이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내리는 모든 선택은 육체적 삶을 넘어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우리가 종종 잊는 책임이지만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든 자신에 대한 생각이든 죽음을 마주할 때 에너지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인 영향을 고려하세요. 속도를 늦추고 관찰하고 준비하세요. 케이시는 작은 행동, 의식적인 몸짓, 그리고 존중의 의식이 영혼의 여정을 도울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영상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영혼이 사후에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면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이것이 이 성찰의 연장선에서 다룰 주제입니다. 케이시는 죽음을 단순한 끝이 아니라 에너지와 배움, 그리고 자각으로 가득 찬 통로로 깊이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우리가 더 깊이 자각할수록 영혼과 우리 자신이 삶과 죽음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화장과 에드거 케이시의 경고에 대한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죽음이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든 우리는 죽음과 영혼의 보살핌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케이시는 우리에게 자각, 존중, 그리고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의 모든 행동이 아무리 단순하더라도 에너지를 담고 있으며 영적 여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혼은 계속되며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이 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단순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화로운 에너지 유산을 남기기 위해 일상의 행동에 의식을 기울여 본 적이 있나요? 케이시는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하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다른 하나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칩니다. 작은 의식, 사랑과 관심으로 가득 찬 작별 인사, 긍정적인 생각 등 이 모든 것이 영혼이 다른 것과 분리되어 더 편안하게 자신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글에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케이시의 화장과 영혼에 대한 경고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은 다른 사람들이 이 섬세하고도 심오한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대화와 에너지 교류, 그리고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공간입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클릭하고 알림종을 켜세요. 이렇게 하면 삶, 죽음, 영혼, 그리고 위대한 영적 스승들의 지혜와 같은 주제를 탐구하는 향후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죽음 이후 영혼의 여정을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하여 삶과 죽음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관점, 이야기, 그리고 경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대상입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세대를 아우르는 가르침을 남겼으며 자각과 보살핌이 언제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삶을 존중하고 영혼을 존중하며 각각의 선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행동이 소중하고 모든 생각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결국 영혼은 자신의 길을 따라가게 되며 우리는 더 큰 가벼움과 사랑, 그리고 자각으로 영혼이 그 길을 따라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